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SAT 구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SAT 시험이 지나갔죠? SAT를 6월 4일 날 봤죠. 네네. 예, 6월 4일 날 봤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은 ACT 시험을 봤죠. 두 시험 다 모두 이제 1년에 약 8번에서 10번 정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네.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새로운 ACT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SAT 구성이 올해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예, SAT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SAT가 기존 구형 SAT에서 이제 뉴 SAT로 2016년도 3월달 문제부터 바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가 ACT를 이용하다가 네네. SAT로 작년 말부터 바뀌는 바람에 요번 4월 달에 아마 고등학교 11학년 학생들은 SAT로 모의고사를 주 전체에서 봤죠. 일리노이주 전체에서. 네네. 그래서 요번에 모의고사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SAT를 일리노이 주정부 교육부에서 그 주 전체 모의고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일리노이 주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SAT를 이제 주요 시험으로 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이 올해는 특별히 좀 어렵다고 느껴졌나요? ACT와 SAT의 구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기존의 고등학교에서 ACT에 대비한 시험을 보다가 네. SAT를 갑자기 시험을 보게 되면 문제를 물어보는 방법이나 사용되는 랭귀지가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똑같은 질문인데 네. 약간 어투가 바뀌는군요. 예, 어투도 바뀌고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달라져요. 아, 그렇군요. SAT를 보다 보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특히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새로 바뀐 SAT에서는 문제 2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읽은 지문의 주요 내용이 어떤 질문이냐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의 몇 번째 줄에서 찾았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문제를 틀리면 뒤에 문제도 틀릴 수밖에 같이 없어요. 틀릴 수 있는 세트 예. 문제가 있다. 예. 아,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SAT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일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AT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수학과 영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문제를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영어 부분이 먼저 나와요. 네. 영어 부분 중에 리딩 테스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리딩 테스트는 65분 동안 52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ACT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요. 네. 대신 내용 파악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네. 리딩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Writing and Language Test라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제 문법 문제예요. 네. ACT 맨 처음에 펼치면 나오는 영어 문법 문제와 상당히 비슷해요. 아, 상당히 이 부분은 비슷하군요. 예,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네. ACT 기존 문제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다음에 보기를 보면 No change A 이렇게 해서 답들을 고르는 네. 그 구성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고 문제를 물어보는 내용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문법 부분은 좀 비슷하다. 네, 많이 비슷해졌고 네. 영어 부분에서 구형 SAT와 신형 SAT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구형 SAT는 단어 보캐블러리 문제가 굉장히 고난이도 보캐블러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제 그거는 빠졌습니다. 아, 보캐블러리 문제는 빠졌나요? 완전히? 예, 완전히 없어지고 네. 그 보캐블러리 문제들을 이제 리딩에서 혹은 라이팅 문법 문제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네. 그거에 대한 문맥에서 데피니션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문제가 좀 보캐블러리에 있어서는 많이 쉬워졌어요. 네. 옛날에 대치동에서 보면 네. 아침에 이제 학원을 갈 때 네네. 단어장을 들고
22,000단어장 한국 학생들처럼 그걸 네. 들고 외우는 학생들은 SAT를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ACT는 그렇군요. 그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법 문제든 리딩이든 그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만 옛날처럼 그 단어 자체 답만 데지그네이티드 물어보는 게 섹션은 아니고. 없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문맥상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문맥상에 여기서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겠네요. 네,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 중에 하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말씀드려 주십시오. 네. 한 문제 중에는 아주 쉬운 fine라는 fine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F-I-N-E. F-I-N이요. It's a fine day 할 때 그런 네. fine 그 단어의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단어 뜻이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fine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아주 곱게 갈려진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네. 아주 good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단어 뜻들 중에 하나를 문맥에 맞게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주 쉬운 단어지만 문맥에서 뜻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그래서 않을까 싶네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리딩, 영어 부분에서는? 예, 영어 부분에서는 그 800점이요. 800점이 영어 점수군요. 800점이 영어 점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 섹션으로 가면 네. 수학은 두 개의 테스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수학 중에 no calculator, 그러니까 계산기를 쓸 수 없는 수학 문제들이 있죠. 네. 그 문제들은 20문제를 25분 동안 풀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섹션이 끝나고 나면 계산기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38문제를 55분에 풀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계산기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지난번에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계산기들이 너무 좋아요. 네. 계산기들이 너무 좋아서 그 계산기에 답을 넣다 보면 문제를 넣다 보면 답이 막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계산기를 못 쓰는 부분에다 넣어놓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계산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CT의 과학 문제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그래프 보기, 도표 보기, 차트 보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학의 캘큘레이터 섹션에 나오는데 그럼 계산기 안 써도 되거든요. 계산기가 필요가 예, 그렇죠. 없겠군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대로 총 점수는 수학도 800점이에요. 네. 옛날 구형 SAT에서는 그 리딩 부분 800, 라이팅 부분 800, 수학 800 이렇게 해서 총 2,400점이었는데 네. 요번에는 이제 영어 800, 수학 800 이렇게 해서 총 1,600점으로 만점이 바뀌었어요. 네. 만점이 1600점이군요. 예. 그 다음에 올해도 이 SAT에 에세이 부분이 있나요? 예, 에세이 부분은 기존 구형 SAT에서는 에세이가 필수였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SAT가 ACT와 마찬가지로 옵셔널로 바뀌었습니다. 에세이는 옵셔널이다. 네. 자, 그런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이 오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바뀐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구형 SAT는 네네. 틀리면 그 문제에 배당된 점수의 4분의 1점을 깎았었어요. 오답을 하면 네. 점수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신형 SAT부터는 오답에 대한 감점이 없습니다. 잘못된 답을 해도 감점은 없다. 감점은 없다. 네, 단 네. 점수를 더 주진 않지만 그렇죠. 감점은 없어요. 그래서 네. 옛날 구형 SAT를 풀 때는 모르는 문제는 남겨놓으라 그랬거든요. 잘못 네. 찍으면 감점이 점수가 더 있으니까. 내려가니까. 네. 그래서 그 모르는 문제일 경우에는 블랭크로 남겨놓으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베스트 게스를 하라 그러죠. 네. 가장 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를 찍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뭐 맞지 않을 경우에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한번 찍어나 보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한 좀 4분의 가능성이? 1의 확률이 있으니까 훨씬 네. 좋죠. 가능성이 예, 많이 맞습니다.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스코어가 이제 1600점으로 스케일도 바뀌었고요. 또 영어와 수학 그리고 에세이는 옵셔널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올해 SAT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SAT의 특징은 그 기존의
그 수학을 사실 푸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ACT와.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그 일리노이 주 특히 이제 공부를 잘 그 시키는 그 한국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그 주들에서는 그 고등학교들에서는 사실 ACT에 대비한 수학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죠.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아시겠지만 ACT 프랩반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SAT 프랩반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커리큘럼을 일순간에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학생들이 두 가지 시험을 다 보고 네. 자기한테 맞는 시험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한 10명 중에 7, 8명은 보통 그 100분율로 따져봤을 때 SAT 점수와 ACT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근데 한 두세 명 정도는 둘 중에 한 시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등히 잘 돼 있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아, 훨씬 더 유리하다. 예. 네. 시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시험을 다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렇군요. 리딩은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네. 아주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딩은 그 저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고 네.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리딩은 읽은 거를 아이들이 읽은 책을 부모님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왜 그러냐면 그 저학년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작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 작가가 원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다 보면 문맥이 달라지고 자기가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굳이 책을 같이 안 읽으시더라도 네. 무슨 책을 읽고 있니? 혹은 그게 어떤 이야기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니? 어떻게 끝났니? 이 정도를 조금씩 물어봐 주시면 네.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 아주 캐주얼하게 한 번씩 어떤 책을 읽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단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독후감을 쓰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애들이 그 독후감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또 책을 안 읽어요. 네. 읽으면 부담이 그 독후감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용돈도 좀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대화 시간이 늘어나면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져주는 관심이 반가워서 또 네네. 책을 또 많이 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읽는 책을 보고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리딩을 그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네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요즘 왜 셀폰들 때문에 한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렇게 책을 잘 안 보잖아요. 중학교가 다 뭡니까? 벌써 프리스쿨서부터 책을 놓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책을 일단 고등학생들은 시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널을 보는 게 좋아요. 어떤 저널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주로 추천을 하는 책들이 타임지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생들한테는 적당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리고 중학생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뭐 National Geographic Kids나 National Geographic이나 아니면 Popular Science 뭐 이런 네. 책들, 그런 책들을 그 아티클을 써져 있는 거를 보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기사가 써져 있는 거. 예. 기사는 그 영어 패러그래프를 그 쓰는 원칙에 따라서 기사가 대부분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제 문장, support, 그다음에 conclusion이 패러그래프가 되고 그 아티클 전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네네. 아이들이 그거를 읽으면서 영어 그 문장에 대한 그다음에 저널에 대한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한 번씩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고등학생들은 타임지나 위클리 매거진 두껍지 않으니까 네네. 그거를 읽어보고 그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읽기만 해도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저널을. 네, 그렇군요. 그런 저널 같은 것들을 이번 여름방학에 좀 꾸준히 읽는
네, 버릇을 좀 들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분들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하는 네.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건 뭐 비단 대학만 준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생에 도움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부분들을 SAT를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은지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번에 이제 New SAT로 바뀌면서 그 처음에 리딩 부분이 그 컬리지 보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US and World Literature 세계 문학이나 그다음에 역사학, 사회학, 그다음에 과학 등의 다양한 지문들을 네. 4개 그 출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그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당히 좀 그 심도가 있는 그 난이도가 있는 문장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네. 그 소설 부분이 출제가 됐던 것도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를 부분을 발췌를 해서 고전 소설인가요? 예, 고전 소설을 발췌를 네. 해서 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고난이도의 그 문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차트 보기는 그 모든 부분에 걸쳐서 다 나와요. 아, 네. 그래서 문법에도 나오고 영어 문제에도 그래프 차트가 나오는군요. 예,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읽고 몇 명인지 혹은 몇 년도인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ACT와 다르게 과학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네. 학생들은 그래프 차트 보는 방법을 고등학교 그 과학 시간이나 수학 네.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과학 문제조차도 영어 실력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평소에 이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리딩 테스트 장기적인 준비 방법들을 오늘 얘기해 주시면서요. 이번 여름방학에도 이게 꾸준하게 읽는 또 이야기하는 것, 그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한 써머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좀 계속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다음은 이제 수학 섹션이죠. 예. 수학 섹션이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게 No Calculator 섹션입니다. 네.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학 문제들이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학 섹션에 계산 문제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수학 문제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ACT보다 조금 낮다. 단 문제가 약 함정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문제들이 그 얼핏 보기에는 조금 쉬워 보이지만 한두 문제 정도 고득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네. 쉽게 고득점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꼬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들어서 원래 SAT가 응용 문제, 그 word problem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수학의 기본적인 definition, 그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수학을 배운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제 그 마이너스가 이꼴 반대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네네. 그 미국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좀 그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정의의 그 데피니션에 충실하게 수학 공부를 시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제이스 에듀 컨설팅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준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썸머 캠프를 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6월 1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클래스는 ACT 대비반, 그다음에 SAT 대비반, 그다음에 그 중학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네. 기본적인 PSAT 그러니까 grammar, 그다음에 reading, 그다음에 math를 준비하는 반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습니다. 네. 클래스는 수강생이 벌써 다 찼나요? 네, 거의 다 찼네요. 아직 조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예, 네. 비어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ACT 반하고 SAT 반은 좀 비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학생 반은 거의 다 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ACT반과 SAT반은 아직도 조금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전화드리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하겠군요. 네, 전화 주십시오. 네. 제이스 에듀 컨설팅 어디로 연락드리면 됩니까? 제이스 에듀 컨설팅 전화번호는요. 네. 225-428-7866 225-428-7866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224를 잘못 친 거 아니냐 하고 전화 문의를 하셨어요. 아, 네. 제가 사실은 그 루이지애나 주에서 그 살다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지역 번호입니다. 225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새롭게 또 사무실도 오픈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8월 달에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네, 노스브룩 GBN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많이 또 사시는 지역과 가까우니까요. 서버브 지역에서 여러분들 또 많이 네,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 모시고요. 새롭게 바뀐 올해 SAT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과 여름방학에 준비해야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진훈 원장님, 오늘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과 함께 새롭게 바뀐 SAT에 관한 정보들을 나눠봤습니다. 강남 대치동 특강 강사의 수업을 노스부룩에서 들으실 수 있는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연락처는 225-428-7866 225-428-7866으로 연락하시면 대학 입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들으실 수 있고요. 올 여름방학에 계속 진행될 수업들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AM1330과 FM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K라디오 AM1330으로 들어오시면 24시간 라디오 정보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